여러분들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50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꼭 집안에서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풍족하고 번영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50을 넘든 넘지 않든 다 상관없으니까요.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실 만큼 분명 여러분들의 삶이 어제와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최근 충주, 경기, 부산을 비롯해서 여러 출장지들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풍수 컨설팅을 하면서 만나시는 분들 대부분이 50 이후의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책을 쓸 때에도 이 풍수라는 것이 나이 40대 후반 이후로부터 직접적으로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풍수라는 것을 삶에 적용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남들보다 더 빠르게 쉽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가 50 이전이든 이후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잘 기억해 두시고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우선 가장 먼저 우리가 집안에서 버려야 될 물건,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생할 때 썼던 물건들, 그런 것들은 하나씩은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을 현장에서 접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삶에 굴곡 없이 지내오신 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겪고 나서 지금의 번영을 누리게 되면은 이제 지난날에 그 힘들고 슬펐던 것들이 담담하게 풀어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안주거리 혹은 삶의 추억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또 떠올리고자 그 당시에 썼던 물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당시를 회상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여러분들 집안에 두고는 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추억을 위해서 한 가지씩 두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 해도 가급적이면은 저는 이것을 이제는 정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왜냐면은 그때 썼던 것들 지금 쓰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고 설령 쓸 수 있다라고 해도 이제는 여건이 되니까 굳이 그걸 계속해서 사용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부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은 낡은 신발 계속해서 잘 쓰더만 하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인 겁니다. 어떤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이런 운적인 부분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혹은 그 당시를 떠올리는 여러 가지 뭔가 물건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면은 이제는 한 번만 더 돌아보시고 정리를 하시라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부적이죠. 최근에 이 부적과 관련돼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 붙여놨던 부적을 안 떼고 그냥 무심코 두고 있다 보니까 신경이 쓰인다라고 하시는데 뭐가 맞다 틀리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같으면은 그거 당장 떼버릴 겁니다. 어떤 여러 나쁜 기운이 묻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붙여놨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칠 확률은 상당히 드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걸 어떻게 버려요? 라고 하시겠지만은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편하게 버리시고 그런 다음에는 마음에서 털어내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몇 년 전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는데 이미 몇 년이 지난 일입니다. 그걸 마음에 두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지난 일들에는 너무 연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여러분들이 사는 공간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도 스스로 잘 다독이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가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집안에서 내가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그 작은 공간부터 마련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즉 희생의 공간이 아닌 성장의 공간, 어떤 치유와 발전의 공간으로서 여러분들의 사는 집을 꾸미시라라고 하는 거죠. 특히 자녀들이 커가지고 장성해서 나가게 되면 저절로 또 방이 생기니까 그 방을 창고라든지 나중에 자녀가 오면 쓰게 해야지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도 스스로 다독이고 이런 세상에 대한 재미, 공부들 할 때가 된 것이니까요.
그 공간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온전하게 잘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번엔 좀 관념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물건들도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나이가 50이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자식을 편하게 하려는 그 마음은 버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 춘추시대 때 초나라의 정승인 손수고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한나라의 정승을 지냈던 손수고는 죽어가기 직전에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황제께서 나에게 봉토를 내릴 것인데 그 땅을 받더라도 절대 좋은 땅을 받지 말고 좋지 못한 땅을 얻어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얼마 후에 손수고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추후에 그 아들이 황제가 준 땅을 받는데, 그때 아버지가 남긴 유언 그대로 황제에게 고해서 황제에게 나쁜 땅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쁜 땅을 물려받은 손수고의 아들은 시대가 계속해서 변해도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좋지 않은 땅, 즉 다른 사람들이 탐내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에 오래도록 잘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해서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 역시나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잘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많은 이런 부모님들의 세대가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진정으로 잘 될 수 있는 길을 막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 자손들 편하라고 해서 산소들 싹 다 없애서 하나로 합쳐버리고, 또 우리 자식들 편하라고 해서 무조건 전문직, 무조건 좋은 직장으로 해서 학원을 보내고 진로를 설정을 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각자의 다 살 길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모 세대의 생각으로 그렇게 길을, 노선을 정해져 버리면은 정작 본인이 뜻한 길은 다르게 있는데 인생의 혼란을 겪게 되고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범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위인 조자, 막불사기, 기후세, 연과 능리, 지자라.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후세가 잘 되기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나 진정으로 후손들이 잘 되도록 한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내 후대가 이제 편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길을 알려주는 안내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것을 딱 해주는 그런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이런 사랑의 마음, 그 불타는 마음이 자녀의 앞길도 태워버릴 수 있다라는 점을 항상 유념하시면서 이 후손들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자식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기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취미도 가지려고 하게 되고, 내가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발전적인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일반적인 가정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산을 가진 자산가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자산이 얼마이든 지금 얼마나 부자인 것과 상관없이 이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현재를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의 물질적인 것들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자체가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후대에서도 잘 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점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나도 좋고 또 후대도 좋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방법들을 잘 연구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출장 컨설팅을 나가게 되면은 꼭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집안에 장성한 다 큰 자식이 있다면은 여건이 된다면 가능한 한 집 밖으로 내보내시라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다 큰 자식이 다시 집에 들어와가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가족들도 심심치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론대로, 옛날에 사고대로 할 것 같으면은 한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같이 사는 이 대가족이 정말로 훌륭하죠. 그런데 이 대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 그렇게 여러 대가 모여 사는 겁니다. 지금처럼 각자의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부모님 밑에서 계속해서 늙어가는 자녀로서 남아있는 그런 한 집안의 구성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들이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을 봉양을 해야 되는 그런 봉양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양육의 객체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뭐 풍수적인 부분만을 떠나서 우리의 가정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집안의 현실적인 갈등을 빚어낼 수 있다라는 것, 그 점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풍수적으로 좋은 공간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다 잘 살기 위함이죠. 그런데 아무리 명당이든 아무리 좋은 구조로 된 집을 찾든 그 집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가장 마지막 관건입니다. 즉, 잘 차려진 밥상 이제 여러분들이 입안에 집어넣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행복을 위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물건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해로운 것들도 함께 잘 버리시고 앞으로는 여유 있고 행복하고 진정한 그런 부자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움켜쥐고 있을 때는 내려놓으면 정말 큰일 날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손을 펼치고 나면은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그런 자유로운 행복을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